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행 1년을 맞은 도서정가제인데요. 도서정가제는 책값 과열 인하 경쟁으로 학술, 문예 등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됐고, 이를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온 오프 상관없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서정가제 이후 시민들의 책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3.4권이고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4.3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과거 2008년도에 18권이었던 데 비하면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서정가제 1년을 맞아 시민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지, 또 도서정가제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저는 가을에 독서를 잘 못해서 좀 이 평균에 들어갈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한 명당 연간 독서량이 9.2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에 이거를 환산을 하면 월 평균 0.76권, 즉 한 달에 한 권을 미처 못 읽는다라는 수치가 나오는 건데, 두 분은 한 달에 혹은 1년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이나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너무 질문을 딱 몇 권 읽으시니까 좀 계산하기가 힘든데 예. 워낙 책을 좋아해요. 사실은. 오.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읽었는데 네. 아기 낳고 나서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네. 책 읽을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옛날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한 6, 7개는 1년에 읽어왔어요. 네. 올해. 올해? 네, 올해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네, 그렇군요. 따루 씨는요? 저도 원래 진짜 좋아했는데요. 예. 고등학교 때 완전 책벌레였고, 근데 가을은 물론 도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네. 볼 때는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모임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제가 핑계를 대자면 그것 때문에 책을 못 읽었어요. 네, 맞아요. 예.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읽고 싶은데 사실 예. 올해는 많이 못 읽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육학 관련한 책들, 한국어 관련한 책들은 봤지만 예. 제가 정말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한 권도 못 읽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물론 한 권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경수 작가의 예. 어마를 부탁해를 핀란드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그 한 책을. 네. 그렇군요. 네, 이 자리에서 또 번역하신 또 깨알 자랑까지 예, 해주시고. 당연하죠. 사랑해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두 분은 아무래도 러시아인이시고 핀란드인이시니까 한국어 책을 읽으실지 아니면 러시아 책, 핀란드 책 각각 그렇게 읽으시는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읽으세요? 질문이에요. 저는 예. 사실 한국어로 된 책을 별로 안 읽어요. 아. 왜냐면 책은, 특히 소설책은 모국어로 읽어야 예. 진짜 그 감이 와닿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다른 책은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재테크로 관련한 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한국말로 읽기 편한데 소설책만큼은 아. 핀란드 말로 읽는 게 좋아요. 그 감수성이 따로 그 언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예. 네. 어떤 네, 어떤 진아 네, 씨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예. 저는 이제 러시아어하고 영어 책은 잘 읽고요. 한국 책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 러시아 책보다 아니면 영어 책보다는 그 한글 자체가 약간 그림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한국 책 그래도 2-3권 정도 읽었어요. 예, 예, 매년. 네, 아니요, 때. 임신했을 때만. 그렇죠. 매년 왜냐면 임신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네. 러시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그 뭐지? 러시아 책이랑 영어 책 읽으면 이게 쉽게 이렇게 딱 넘어가고 이런 거구나 끝나고 그리고 또 다른 권 읽으면 되는데 한국 책은 사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읽는데 좀 속도가 조금 더디니까요. 조금 더 오래 그렇죠. 걸려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책을 읽으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네. 외국어로 책을 읽는다면 그런 거죠, 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러시아 그리고 핀란드 국민들의 한 해 독서량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러시아는 일단은 문학적인 나라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책은 달고 살아요. 예. 그리고 집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처럼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이 읽은 편인데 보통 한 달에 그래도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2-3권 정도 읽어요. 달에? 네, 오. 한 달에 네. 읽어요. 네, 그래도 요즘도 러시아도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으로 예. 읽지 않고 뭐 아이패드로라든가 뭐 이렇게 전자책. 컴퓨터로 전자책. 전자책이구나. 네. 네네네 그렇게 읽어서 이제 책
이제 들고 많이 다니면서 줄여.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은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많이 있다. 줄었- 네. 역시나 요즘 전자책이 대세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핀란드는 어떤가요? 아, 핀란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끼리 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핀란드는 옛날부터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인데요. 그래도 한 달에는 두세 권은 그건 좀 아닌 거야. 핀란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많이 읽고요. 아마 예.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그 12권 이상을 12개 이상을 읽은 사람들은 몇 프로였죠? 40% 넘었고요. 예. 그리고 뭐 최소한 한 권을 읽은 사람들은 80%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유럽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까 34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 정도 했는데 찾아보니까 핀란드는 1990년대만 해도 53분이었는데 현재는 43분이래요. 예. 그래서 그거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많이 읽는 거죠.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네.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균 하루에 34분 정도 책을 네. 읽는데 네. 저희보다 한 2배 가까이 책을 더 많이 하루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아, 책 읽는 54분 정도. 그거는 20년 전이고 지금은 20년 43분이요. 43분. 네, 그래서 10분 정도 더 읽는 거죠. 네. 오케이, 10분 정도 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도서 정가제에 대한 도입 시행 1년 이 얘기가 주제인데 이 그 도서 정가제를 그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책을 너무 그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제한한 그런 케이스인데 요즘에 그 전자책도 많아졌습니다. 전자책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책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주문하는 분들 계신데요. 두 분은 책을 어디서 주로 구매를 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구매해요. 네,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는 네, 예, 그게 예. 더 편해요, 사실은. 그쵸. 근데 러시아는 서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 가면은 서점에 가서 직접 고르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비행기 많이 타기 때문에 공항에 서점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곳곳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예.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항 서점도 잘 이용해요. 아, 그래요. 따로 주는. 저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예. 네. 근데 웃긴 게 제가 교보빌딩에서 굉장히 오래 일했는데 그러면서 아. 거기 밑에 저점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가지 않고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 컴퓨터. 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그 되게 시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예. 되게 바쁘니까 어디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가격이 또 굉장히 그러면 중요하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아트레야죠. 그렇죠. 가격은 근데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친구도 그러는데 교보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네. 큰 서점 같은 데 가면 예. 뭐가 뭔지 어디로 아. 가야 되는지 이게 불편해요. 그렇구나. 너무 크기도 커서 하고 규모가. 너무 일단은 뭐 다양해서 좋긴 한데 네. 근데 너무 커서 차라리 인터넷으로 찾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거기 네. 가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원하는 그거도 키워드 딱 안 하면 맞아요. 그러면 어디 나오는 이미지 딱 그렇죠.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안 맞고 보통 러시아 사람은 이런 책 사러 간다 아니라 책 구경하고 나서 나 이거 살래 이런 우리가 그런 문화거든요. 그거 재밌긴 해요. 얼마 네. 전에 저도 근데 교보에서는 그게 미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예. 들어가기 많고 싫어요. 규모도 예, 크고요. 예, 예. 책을 그런 거 찾느라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헤매니까 음. 어떤 책 사야 될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저 책 보다가 이게 네. 재밌다 싶으면 사야 되는데 이 책 네. 저 책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앞서서 따르 씨가 가격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네. 저희가 가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책값이 뭐 러시아나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비싼지 싼지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엄청 싸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싸요. 싸요. 어마어마하게 싸요. 핀란드랑 비교해서 정말 싸거든요. 오. 저는 너무 이거 완전 진짜 완전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핀란드에서 예를 들어 소설책 하나 살 거면 네. 한 25,000원에서 3만 원 기본이거든요. 오. 근데 여기는 사실 2만 원 넘는 책, 물론 뭐 전문 서점이나 예, 이런 예. 건 넘지만 일반적인 책은 뭐 2만 원 만 넘지 않죠. 안 넘잖아요. 네. 13,000원, 4,000원 뭐 이런 거 그쵸. 많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예. 그럼 이나 씨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책은 저도 동감해요. 네. 저렴해요. 근데 아기 교육이라든가 육아 서적. 아기 발달이라든가 육아 관련 네네. 책이라든가
다 비싸요. 아. 엄청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리고 보통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제일 싫어요. 동화책 전권 뭐 샀어요. 예. 사는데 그대로 깨끗하게 아하. 있습니다. 예. 보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뭐 일반 어른들이 보는 책들은 가격은 러시아랑 비슷해요. 러시아도 예. 보통 소설 경우는 한 권은 10,000원 정도 되는데 네. 애기 책도 대신에 6,000원에 뭐 5,000원에 뭐 이렇게 오. 구입할 수 있어요. 3,000원에도 사실은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필수품인 엄마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필요하는 책들은 너무 비싸요. 네. 엄청 비싸요. 그렇군요. 그 뭐 벼룩 시장을 이용하시는 뭐 알뜰 주부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그 도서정가제 시행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살 경우에 뭐 특히 신간의 경우에는 대폭 할인이 돼서 50에서 70%까지 할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워낙 또 인터넷 서점으로 이제 고객을 뺏기다 보니까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된 건데 그래서 최대 15%까지만 인터넷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각국에서도 이런 책값 할인 제도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러시아는 그 서점들은 보통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음. 가격도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어. 가격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제도는 없어요. 아. 그래도 최대 70%까지는 본 적은 없고요. 예. 한 50%까지는 해주고요. 아, 할인을 해주긴 근데 하는군요. 오히려 인터넷으로 뭐 책이 싸다 아니면 할인해 준다 그런 거 못 봤어요. 아. 러시아에서는 일단 서점에 가면은 예. 그 구할 수 있는 책하고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책은 달라요. 아예 분리돼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그렇구나. 핀란드의 경우는 핀란드에도 사실 제가 한국에 이런 도서정가제 있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원래 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워낙에 네. 싸니까 그냥 싸구나 그러면 아. 생각했는데 핀란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런 건 없는데 대신에 사실 핀란드는 책을 선물로 진짜 많이 줘요. 예를 들어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생일 선물이라든지 정말 아주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책인데 예.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네. 이제 세일을 하죠. 책. 아.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팔릴 이제 만큼 뭐 팔렸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서 그렇죠, 예, 할인을 그렇죠. 하는군요. 네네. 아, 기간제 세일 제도가 있네요. 네. 네네.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약간 인터넷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가 그게 조금 바뀐 이제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책값을 큰 가격에 할인 받아서 싸게 살 수 있다가 갑자기 책값이 너무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책도 잘 팔리지 않는 책은 조금 싸게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책의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이나 씨처럼 뭐 책의 서점에 가서 직접 보면서 또 살 수가 있으니까 보고 살 수가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조금 들어볼까요? 따르 씨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책값 글쎄요. 제가 볼 때 도서정가제를 시행해가지고요. 과연 뭐 독서율을 늘릴 수가 있을까? 그런 것까지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자본주의를 추진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100% 못 믿겠어요. 아직까지는. 예. 예. 이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책 소용없다. 읽는 거는 문화다. 예.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책 읽는 그런 문화가 그 나라에 있는지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뭐요? 부모님들이 책을 안 읽으면서 애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너무 크게 맞아, 갖고 맞아. 있어요. 따르 씨도 말도 공감하시고. 안 돼요. 왜냐 저는 제 애기가 책을 다 좋아해요. 예. 못 알아들어도 일본어 책이라든가 중국어 책이라든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언어를 그건 다 재밌게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뭐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리 애가 딱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봐요. 그럼 애들이 그 부모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 어떻게 책을 보게 만들었냐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이 안 돼요. 일단 부모님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잖아요. 제 부모님 같이 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애가 태어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게 뭐가 재밌나 보다. 네, 애기도 되게 하면서. 재밌게 책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일단 예.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런 그 가격 관련 정책은 사실은 필요 맞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값도 그렇지만 네. 사실 제가 볼 때 한국 도서관 제도를 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 게 뭐냐면 뭐 여기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생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핀란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핀란드 모든 도서관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서관 이거 카드만 만들어서 그러면 말하면 더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까 이나 씨 말이랑 똑같이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고요. 우리 집에서도 항상 많이 읽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이 이게 뭐지? 그냥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핀란드 도서관 가보시면은요, 거기 그 아동하고 이제 청소년들 위한 이런 그 공간이 네. 이렇게 따로 마련돼 있어요. 거기 정말 편하게 그냥 끼어도 되고 뭐 놀아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아이들이 좀 시간을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핀란드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서관을 이용해요. 예. 책 많이 사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도서관은 딱딱하게만은 느껴지지 않게 아이들이 느낄 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동네마다 있고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 도서 정가제를 도입하게 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인터넷 서점에서 너무 싸게 팔다 보니까 작은 동네 서점들이 고사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도서 정가제를 도입한 게 가장 크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근처에 서점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 하나 사려고 하면은 작은 서점에 가려고 하면 없어요. 버스 타야 돼요. 그래서 예. 인터넷 사실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서점 이렇게 서점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시장 길거리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책 가지고 이렇게 책 시장 이렇게 만들어요. 동네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저희도 뭐 행사 직접- 때마다 그런 행사들이 가끔 있는 곳들도 있는데 못 봤어요. 이렇게 일단은. 상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네네. 예. 그 핀란드는 어떤가요?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기도 좀 마찬가지로 고사되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일단은 핀란드 나라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떤 가게들 좀 작은 가게들 좀 먹고 살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서점 체인점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큰 거 2개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도시마다 있지만 예. 그 외에는 작은 서점들은 요즘 보기 힘든 상태예요. 예. 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 것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한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추세예요.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앞서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인터넷으로 사는 이유가 동네에 갈 곳이 없다, 서점이 별로 없어서 너무 멀리 가기가 불편하니까 인터넷으로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때문 아니에요, 저는. 가격 굳이 가격 때문은 가격 아니더라도 때문은 책 좋아하면은 가격을 사실은 따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요. 네, 일단은 그만큼 동네 서점이 없다라는 네. 거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책을 잘 안 읽게 된다. 왜냐하면 서점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지가 않으니까 책을 잘 읽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책값이 조금 부담으로 느껴져서 잘 읽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네. 좀 생각인데요. 제가 네. 볼 때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려면 사실 홍대 가보시면요. 예. 거기 그 만화책만 파는 그런 전문 서점이 있어요. 있거든요. 예. 거기 지하에 가면 예, 있는데 예. 거기 항상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약간 동네 서점만의 이런 좀 특색을 살려서 하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요즘은 또 트렌드가 하나의 또 색깔을 가지고 입히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서 또 가서 또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서점도 특색을 좀 살리면서 좀 많은 시민들을 이끌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책을 갈수록 읽지 않는 추세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나 씨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유는 일단 부모님부터 아까 제 앞서 생각에는 이야기해주셨던 부모님부터 것처럼.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제도라든가 서점이 없어졌든가 그거는 사실은 이유가 네. 아니라고 봐요. 어. 일단은 문화부터 책 읽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 책이라는 거는 뭔가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갖고 있어요. 예, 책은 맞아요. 공부다. 네, 네. 근데 러시아에서는 책은 취미다, 재밌다, 이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다, 상상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아, 네. 제가 이나 씨 말에 동감하는 게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았거든요. 이렇게 공부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책 읽다 보면 또 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잠이 안 그렇게 안 오는데 책 돼. 보는 사람도 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가 봅니다. 예. 맞아. 네, 어떤 이유로 책을 읽지 않는다? 일단은 제가 볼 때 한국은 너무 사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또 이렇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시간 자체가 핀란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런 기본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공부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소설가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 있잖아요. 뭐 제홉이라든지 뭐 다스토옙스키라든지 예. 뭐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든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읽지 않아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핀란드에서 생각하는데 예. 근데 얘기를 더 나누다 보면 학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문학책을 이렇게 많이 접근했을 때는요. 읽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그런 것도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책에 대한 관심을 그래요. 잃게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예.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게 죽여버린대요. 그런 거. 두 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국어 시간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나는 저 단어를 슬픔이라고 생각 안 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슬픔으로 강요하는 게 뭐 시를 하나 읽더라도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문학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제도가 있다면은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독서량이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먼저 따루 씨부터 핀란드에서는 독서 장려하는 뭐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사실 주시죠. 제가 제도적으로 찾아봤는데 딱히 제도라고 하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을 만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물어도 되고 깨물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빨아도 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책에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책도 그렇지만 사실 무조건 책뿐만 아니라 신문도 있잖아요. 네.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신문 구독률이 어마하게 높아요. 핀란드 사람 10명 중에 9명 신문을 계속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한국에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아빠들이 집에 더 일찍 들어가게끔 해야 되고요. 저 재밌는 그 연구 결과 또 하나 뭐 봤냐면요. 엄마가 책을 읽는 것보다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더 효과가 좋대요. 아이한테. 네, 그 다르대요. 방식이. 네네네. 그래서 아빠들이 많이 책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의지는 저는 의지는 있습니다. 예. 네. 네, 러시아는 어떤 거? 저는 일단 따루 씨 그 말씀은 다 동감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애들 책이라는 거는 재밌다, 자기 시간 각자 가질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안타깝지만 일하는 시간이 길지만 네. 그래도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에 1시간 정도 독서 시간으로 온가족 독서 시간으로 만들면은 좀 효과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읽자. 얘기하고 같이 예. 뭐 한 책은 같이 읽든가 아니면 각자 읽든가 그렇게 음. 하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보니까 두 분의 그 공통점, 얘기에 대한 공통점이 가정에서부터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뭐 그런 게 어떻게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어진다면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독서 문화를 돌아보고 각국의 또 독서 문화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따루 씨와 이나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